사랑할 땐 가슴에 반만 주어야 해. 오늘은 먼저 글 한 편을 좀 소개를 할까 해요. 투고를 앞두고 있는 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책으로 받아볼 원고를 먼저 읽어보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애타고 그리워하는가. 생각해보면 사랑은 정말 천의 얼굴 그 이상을 가졌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천하에 홀로 버려진 외로움을 주기도 한다. 사랑이 주는 달콤함, 행복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사랑할수록 깊어지는 두려움이나 사랑이라서 아픈 시간 또한 견뎌야 한다. 이 사랑의 상반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적인 힘에 이끌려서 오늘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찾는다. 사랑이 고픈 이들은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힘겨워한다. 사랑, 참 어렵다. 평생을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해도 사랑은 정말 쉽지 않다. 사랑을 얼마나 잘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진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삶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친다. 그래서 웬만큼 어려운 상황도 무난히 넘기고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도 강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사랑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정답은 없다. 하지만 내게 호주에서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조언이 내 가슴 한편에 남아서 사랑의 지침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내 나이 26, 대학원 시절 방학을 틈타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에 나섰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나를 심하게 뒤흔들던 시절이었다. 한국을 떠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혼자 떠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기내에 앉아 시트에 등을 기대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가슴 또한 뻥 뚫리는 시원함과 자유로움이 밀려왔다. 어느새 혼자 하는 여행의 두려움은 싹 가시고 호기심과 설렘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차올랐다. 여행의 목적은 우프를 경험해 보는 것이었다. 유기농 농가에서 일하면 지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프는 유기농 농가 이런 데 있잖아요. 시골 농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이렇게 보장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자는 하루 4시간 노동을 제공, 농가에서는 숙식 제공, 일종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농가인 브리스베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자리한 집이었다. 거기서 해양생물학자를 지내고 퇴임하신 할아버지와 약사 출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됐다. 도시의 집과 시골 농장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이 노부부는 겉모습만 봐도 사이가 썩 좋지 않아 보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큰 소리로 혼내듯 주의를 주는 일이 잦았고 할아버지는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할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은 묵묵히 다 들어주는 편이었다. 그런 할머니가 하루는 젊은 아가씨가 왜 여기까지 혼자 왔냐며 꼭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다시 오라며 결혼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다. 할머니는 겉보기와 달리 매우 지혜롭고 자상한 분이셨다. 사랑할 땐 가슴에 반만 주어야 해.
가슴을 온통 주어버리면 그 사랑을 잃을 땐 모든 것을 잃게 되지. 가슴에 반만 주어야 사랑을 잃게 되더라도 가슴에 반해서 새살이 돋아날 수 있어. 그래야 새롭게 사랑할 희망과 용기를 낼 수 있지. 사랑을 잃지 않더라도 반절의 심장은 늘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일에 써야 해. 정말 지혜롭고 멋진 이야기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렇게 할머니를 위하고 존중하며 살고 계신가 보다 이해가 됐다. 대부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한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랑을 하게 된다. 마치 사랑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 굳게 믿으면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할머니의 이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일이든 사람이든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다. 사람이든 일이든 가슴에 반만 내주어 사랑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반절의 심장이 밖의 사랑을 향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반절의 심장은 안으로 나를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말. 참으로 깊은 통찰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연인을 만날 때, 그 밖에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라도 가슴에 반을 내주어 일을 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일이든 사랑이든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만에 하나 그것을 잃게 되더라도 금방 새살이 돋아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야. 모든 걸 걸고 싶다. 달이라도 따다 바치고 싶은 거다. 하지만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랑이라야 현명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뿐더러 상대를 지킬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청춘들이 있다. 사랑 때문에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가슴에 반만 내주어 사랑하고 또 다른 반절의 심장이 그들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슴에 반만 내어주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가슴에 반만 내주라 그러면 너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상처 덜 받게 너 요만큼만 사랑해. 그리고 나머지는 너를 위해서 너를 지키는 데 좀 써.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가 이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자의 생각은 아마 이것이겠지 라는 나름의 해석을 했고 그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가슴에 반을 내어주라는 말, 이 말을 저는 좀 달리하고 싶은데요. 가슴의 절반을 내주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의 가슴을 더 가지고 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가슴을 더 가지는 거. 그러니까 가슴이 하나라서 이걸 절반으로 나누고 또 절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상처받기 두려워하고 실패하기 두려워하고 좌절하기 두려워해서 가슴을 나누고 또 나누어서 여러 칸칸이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가슴을 더 가져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내 삶의 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 이 프로란 무엇일까? 프로라는 건 자기 힘으로 행복해지는 일을 통해서 단독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서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아서 의지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프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칫 가슴에 반만 내어줘야 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칫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미 너무 주눅이 들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자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저자 역시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의 가슴을 더 가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여러분, 성과가 중요한가요? 의미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과라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 야, 너 뭐 했어? 네가 해낸 그 결과물이 뭐야? 그 성과죠. 성과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미는 성과 속에 있겠죠. 너 왜 그 일을 했어? 너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야? 했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의미겠죠. 그 일이 너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 과거라는 시간의 합이 오늘의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성과를 거쳐서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나라는 현재의 존재감,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이런 어떤 의미의 충족감, 이런 것은 성과 자체가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 온 의미라는 징검다리를 거쳐왔고 그것의 합이 현재 나의 자존감, 정체성,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또는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이란 걸 행사했을 때 그때 의미는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어떤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광렬하고 심은하가 나왔던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잘 내용이 기억은 안 나요. 지금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심은하가 정광렬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광렬이 심은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때 정광렬이 심은하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사랑해. 이 말이 그때 당시 장안의 화제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말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오늘 아침 한번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은 양방향성이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동사는 두 대상을 이어붙일 때, 연결될 때 가능한 말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서 덜 사랑하든 더 사랑하든 반드시 사랑하는 쪽과 수용하는 쪽이 성립이 돼야 가능한 말.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 문장은 기존에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던 사랑이라는 이런 방식, 이런 방식에 망치를 두드리는 거죠. 꽝 하고. 남자는 뭘 한 걸까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야, 시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이란 감정은 내 거고 그 감정을 행사할 권리도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사랑해라 말라 할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고 네가 하는 어떤 얘기도 나한테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선포의 말. 그 말이 내가 사랑해였습니다. 자기결정권이란 건 이런 것. 쉽게 사랑에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무관하게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 자기결정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잘 부딪히고 자주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행사된 권리의 크기, 그 키 크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까지 가는데 아무도 나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 중간에 슈퍼에 갈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시각, 가치관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권리의 크기만큼 누리는 자유로움. 저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라고 자유론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개별적인 존재고 단독자들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정상이다. 어떤 인생이 더 훌륭한지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가면서 살면 그것이 최상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가슴의 절반을 내어주기보다 하나의 가슴을 더 만드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전 좋겠다. 무엇을 통해서? 내 결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절반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몰입해야죠. 미친 듯이 사랑을 해야죠. 내가 절반을 나눌 그런 여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여지를 만들고 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미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삶에 대한 균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방을 조각조각 내서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이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가슴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몰입하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은 누누이 얘기 말씀드리지만 200%를 하자는 게 아니라 70%, 60%를 하되 끝까지 내 생각,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작은 가슴 하나를 조각조각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가슴을 세포 분열해서 2개, 3개, 4개, 5개 만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것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나를 조정하는 그 자세, 그 태도, 네, 그것이 열정이고 그것이 자기결정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얻어지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것은 재능이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용기가 필요한, 용기를 통한 태도의 문제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나가려는 삶의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 타자에게 의지하기보다 힘들더라도 나에게 의지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여러분의 고유한 이 권리, 자기 결정권을 결코 내려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참 깁니다. 그죠? 삶은 길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지거나 공허해질 시간은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충분히 너무 많은 시간을 공허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그나마 의미로 채워가는 것은 다름 아닌 돈도, 명예도, 재주도, 이런 거 아닌 내 고유한 자기 결정권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오늘 하루도 믿습니다. 그래서 책과 강연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믿는다. 이 문구를 저는 책과 강연 곳곳에 새겨놓을 생각입니다. 내 하루를 내가 믿는 힘?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하루를 어떻게 살지, 왜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들도 계획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녹화도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고맙습니다.